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HMM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노조 측과 사측과의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고 파업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HMM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HMM이 파업을 한다는 사실은 여타 다른 산업의 파업과는 달리 한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조 측과 사측의 입장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나온 내용은 본질을 교묘히 비틀고 있어 노조 측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며 많은 주주분들, 관련 업계분들도 이번 문제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8월 3일 최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파업 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8월 11일 4차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며 노조 측은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인상을 주장했고 사측은 임금 5.5% 인상, 경력금 100% 지급 등을 제시했다는 내용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지 더 상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8월 3일 협상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측이 언급한 내용은 기사에 나온 내용과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경력금 100%라는 항목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노조 측이 주장한 성과급 1200%는 HMM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즉 올해가 아닌 내년에도 역대급 실적이 터진다면 이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측은 연말에 한번 경력금 형식으로 100%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성과와 관련 없이 한 번에 경력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넘어가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결국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일시적인 비용 지출만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임금 인상 또한 5.5%를 제시하고 있어 매우 협소한 협상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 측과는 아예 협상할 마음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상승무원의 5월 근로시간 기록을 보면 총 156.5시간의 오버타임 근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살펴보면 한 달 동안 총 306.5시간의 근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약 10시간 꼴입니다.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해상에서는 대체 인력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HMM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초과 근무 시간은 최대 104시간입니다. 그런데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초과 근무 시간이 156.5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해상 직원들은 초과 근무 시간 104시간을 초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근무는 보통 6개월 동안 지속되며 강제 연장돼 최대 10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괄임금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노동에 대한 합당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포괄임금 제도에는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야간 근로, 휴일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 산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상 직원들은 선박 사이즈에 따라 추가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노조 측의 의견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사측이 지급하고 있는 평균 연봉은 6,250만 원입니다. 이 연봉은 209시간의 근로시간과 104시간의 최대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초과 근무 시간은 156.5시간인 만큼 애초에 포괄 임금이 잘못 산정돼 지급되고 있다고 노조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 협상의 본질은 포괄 임금 제도가 잘못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충분히 반영해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게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임단협은 회사 내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측과 노조 측의 줄다리기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HMM은 국적선사로서 대부분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된다면 정말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 글로벌 넘버2 해운사 MSC가
24,000 TEU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의 선원을 모집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선종에서 근무할 직원을 뽑았다는 사실은 분명 한국 승무원들을 노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SC의 임금은 HMM의 1등 항해사 기준 급여 차이가 2.5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는 HMM의 급여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 노조의 파업은 여러 의미로 안 좋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죠. 다만 현대차 노조의 파업 외에 현대중공업의 파업, HMM의 파업 등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철저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파업이었다면 현대중공업의 파업은 여러 야드에서 발생되는 사고 발생 예방, 협력업체의 처우 개선 등을 다루고 있으며 HMM의 파업 준비는 근로자들의 적절한 처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노조 측은 해상 근로자들의 임금이 초과 근무 시간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당 노동 대가를 사측에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HMM 해상 직원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세계의 항구를 지나면서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강행 업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과 사측과의 임단협이 제대로 마무리돼서 한국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